클릭하시고 강의 정리 노트 받아가세요. 여러분의 배움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강의 시작 전에 이 두 문제를 좀 볼까요? 자신있게 정답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오늘 강의의 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I went for a walk. 나는 산책 나갔다. 이 다음에 올 문장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The park was beautiful. 2번 A park was beautiful. 두 문장 다 공원이 아름다웠다의 의미지만 하나는 the park이고 다른 하나는 a park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I can't take my car tonight. 나 오늘 밤 차 못 가져가. 다음에 올 수 있는 문장은요. 1번 A tire is flat. 2번 Tires are flat. 3번 The tire is flat. 4번 The tires are flat. 모두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라는 의미지만 이 중에 답은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은 답을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무엇이 정답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까지 다 이해하시게 될 테니까요. 정관사 너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너가 쓰이는 경우를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게 설명해서인데요. 이 많은 설명,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실 수 있어요. 또 오늘 강의는 대부분 잘 알고 사용하시는 너부터 시작해 그 의미를 확장해가며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더까지 재밌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너의 다양한 쓰임들이 어떻게 하나의 통합된 개념이 되는지 볼게요. There's a doctor in our little town. 우리 동네에는 의사 한 분이 계셔. The doctor, 그 의사 선생님은 is Welsh. 웨일즈 사람이야. 이미 한 번 언급된 대상에는 너가 붙는다고 배우셨죠. The tiger is the biggest living cat species. 호랑이는 생존하는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다. 동식물의 종을 대표할 때 더가 붙는다고 들어보셨죠? The sun, the moon, 우리 태양계의 해와 달. 해와 달처럼 하나밖에 없는 대상에 너가 붙는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The tallest student in my class, 우리 반에서 가장 큰 학생은 is Sally. 최상급에도 너가 붙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너의 쓰임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그림을 볼게요. 여기 말하는 사람이 the cat, 그 고양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듣는 사람도 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사람 머릿속의 고양이와 듣는 사람 마음속의 고양이가 같을 때 그 고양이 앞에 정관사 너가 붙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아까 본 문장들 다시 볼게요. There's a doctor in our little town. 이 문장에서 이미 의사에 대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듣는 이도 이 의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붙어요. The tiger. 호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3살만 돼도 알아요. 내 머릿속 호랑이와 여러분 머릿속의 호랑이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호랑이를 지칭할 때도 정관사 너가 붙어요. The sun, the moon. 하늘에 떠있는 해나 달은 다 하나씩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는 sun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바로 그 sun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도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에는 너를 붙이지 않거든요. The tallest student in my class is Sally. 최상급 앞에 너도 마찬가지예요. 반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같은 사람을 지목할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정리하면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 즉 내가 얘기하는 대상이 뭔지 듣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너가 붙어요. 한 단계 더 가볼까요? 여기 두 문장은 아까 본 예시들과는 조금 달라요. The example underneath it here shows. 이거 아래 있는 예시는 보여줍니다. 이때의 example은 듣는 사람이 처음 보는 예시인데도 너가 붙었어요. 아래 문장도 볼까요?
If you're going into the bedroom, 너 침실로 가는 거면 Would you mind bringing me the bag of potato chips that I left on the bed? 내가 침대 위에 두고 온 감자칩 봉지 좀 가져다 줄래? 이때의 bag of potato chips도 듣는 사람이 본 적 없는 감자칩이지만 더가 붙었고요. 왜일까요? 바로 example 뒤에 어떤 example인지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나오고 bag of potato chips 뒤에도 어떤 감자칩 봉지인지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한테 the cat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어떤 고양인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the cat my sister adopted. 내 여동생이 입양한 고양이.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고양인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덧붙였을 땐 또 너가 붙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듣는 이가 사전엔 몰랐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말하는 이와 공유하게 된 정보에도 너가 붙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예문 다시 봐주세요. 내가 침대 위에 감자칩 봉지를 가지러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감자칩 봉지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럼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 말한 the bag of potato chips, 그 감자칩 봉지가 둘 중 어떤 건지 내가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That I left on the bed. 침대에 두고 온 감자칩 봉지라는 정보만으로는 둘 중 어떤 걸 얘기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ag of potato chips 앞에 더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any bag of potato chips라든지 one of the bags of potato chips라고 해야겠죠.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뭔지 듣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대상에 더가 붙는 거죠. 즉, 나와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대상이 떠올랐을 때 그 대상에 너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개념을 좀 확장해 볼까요? John was murdered yesterday. 존은 어제 살해당했다. The knife lay nearby. 칼은 근처에 있었다. knife 앞에 너가 붙었지만 우리는 이 특정한 칼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이 칼이 어떤 칼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 살해당했다라는 앞에 문장을 듣고 난 후 the knife를 보셨을 땐 이 칼은 살해에 관련된 칼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칼이 이런 범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the knife that was used in the crime, 범죄에 사용된 칼이라는 설명이 없어도 knife 앞에 너를 붙이면 그것만으로도 어떤 칼인지 설명이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the knife 대신 the gun이 나와도 문맥상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럼 the knife 대신에 the orange도 올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면 살해 현장과 오렌지는 보통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맥락적으로 이 오렌지가 어떤 오렌지인지 듣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이번엔 the knife 대신 a knife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 문장에서 말한 살인 현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듣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칼이 새롭게 대화에 등장했다는 의미가 돼요. I went for a walk. 나는 산책을 갔다. The park was beautiful. 공원은 아름다웠다. 산책과 공원은 맥락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그래서 the park을 들었을 땐 말하는 사람이 산책한 곳이 공원이구나 하고 듣는 사람은 유추 가능한 거죠. The park where I was walking. 내가 산책하고 있던 공원이라고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park 앞에 너만 붙으면 그 의미가 전달됩니다. The park 대신 the beach가 와도 문맥상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the girl이 오는 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보통 산책과 소녀는 연결고리가 없어서 듣는 사람이 이 소녀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도 the park 대신 park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내 산책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공원이 대화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런던 지하철 방송에서 Mind the gap, 틈새를 주의하세요. 이렇게 the gap이란 말을 들으면 자연스레 the gap between the platform and the train,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페에서 이 똑같은 말, Mind the gap, 이 말을 방송에서 들으면 정관사 너만으로 그 갭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이의 의도를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맥락과 사전 지식이 있을 때만 너를 쓸 수 있으니까요. 중간 정리하면 듣는 이가 사회문화적 지식을 기반으로 말하는 이가 얘기하는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도 그 대상 앞에 너를 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의 쓰임이 넓죠. 하지만 아직 재밌는 내용은 더 남아있어요.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중간 테스트 해볼게요. I found a box in my attic yesterday. 나는 어제 다락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I opened the lid. 나는 뚜껑을 열고 and pushed the button I found inside. 그 안에서 발견한 버튼을 눌렀어요. 이 문장에서 너가 2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쓰였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먼저 I opened the lid. 뚜껑에 왜 너가 붙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건 앞에 나온 상자와 연결돼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상자에는 뚜껑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And push the button I found inside. And push the button. 상자와 버튼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너가 붙었네요. 그 이유 아시겠나요? 네, 이건 바로 the button 뒤에 이 버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와서 가능해요. I found inside. 아무 버튼이 아니라 내가 상자 안에서 발견한 버튼이라는 걸 듣는 사람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붙었어요. 그럼 여기에 a button I found inside.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대신 의미는 좀 달라져요. The button I found inside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그 상자 안에 버튼이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만 있어야지 말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상자 안에 그 버튼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본 감자칩 봉지 그 예시 기억나시죠? 그런데 a button I found inside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상자 안의 버튼이 하나가 아닌 2, 3,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관사 A를 쓴다는 건 상자 안에 버튼이 여러 개 중 하나라 듣는 사람이 어떤 버튼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니까요.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I can't take my car tonight. The tire is flat. 이거 강의 제일 앞부분에서 보신 문장이죠. The tire라고 했으니 이 타이어는 앞문장에 나온 차에 달린 타이어 맞아요. 그렇지만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쓸 때 말하는 사람 머릿속의 대상을 듣는 사람도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차에는 바퀴가 4개 달렸잖아요. 위의 문장만으로는 그 4개 중 어떤 타이어를 말하는 건지 듣는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하냐고요? 일단 The tires are flat은 맞아요. 듣는 사람은 바퀴 4개가 모두 바람이 빠졌구나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One of the tires is fla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차의 바퀴 중 하나라는 표현이니까요. 혹은 어느 바퀴인지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줄 때 너를 사용할 수 있어요. The left front tire, 왼쪽 앞바퀴처럼요. 또 하나 볼까요? I bought a new house. 나는 새 집을 샀어. And discovered that the window was broken. 그리고 창문이 깨진 걸 발견했어. The window니까 말하는 사람이 산 집의 창문인 건 알지만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이제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통 집에는 창문이 여러 개 있는데 the window라고 하면 그 집에 있는 여러 개의 창문 중 어떤 게 깨졌는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모든 창문이 깨졌다는 의미로 The windows were broken 이라고 하던지 아니면 One of the windows was broken 이라고 해야 맞겠죠.
중간 정리하면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는 대상을 듣는 이가 정확히 알 수 없을 땐 너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예문도 볼까요? 똑같은 창문 3개가 나 있는 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요. It's hot in here. 방 안이 덥네요. C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The window니까 방 안의 창문은 맞지만 3개 중 어떤 창인진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번엔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냐면 이 경우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방 안의 창문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이 셋 중 어떤 창문을 열어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방 안의 창문 중 어떤 걸 열어도 방 안이 시원해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의 the window는 어떤 특정 창문을 가리키기보다는 방 안을 시원하게 할 창문이란 뜻이 돼요. 또 다른 예문도 볼까요? 호텔 로비에서 똑같은 엘리베이터 2대가 있어요. 그리고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ake the elevator to the 4th floor.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가세요. The elevator니까 이 호텔에 있는 엘리베이터 맞지만 2개 중 어떤 걸 타야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고요. 이유는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중 어떤 걸 타야 하는지 정해놓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타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때의 the elevator도 특정한 엘리베이터가 아닌 4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예요. 이 문장도 같은 경우에요. Where do you know this from? 어디서 들었어? 혹은 어떻게 알아? I read it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읽었어. 이때 말하는 사람은 특정한 신문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듣는 사람은 그 특정한 신문이 뭔지 모르지만 뉴스페이퍼가 신뢰할 만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종이 매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가 쓰였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정보를 얻은 매체가 신문이라는 게 중요하지 어떤 특정 신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시 중간 정리하자면 너는 어떤 상황에 무조건 붙고 안 붙고가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의도에 따라 특정 대상 그 자체가 아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상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비슷한 문장인데 어떨 땐 너가 붙고 어떨 땐 너가 붙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To get to Dr. Smith's office, 스미스 박사 사무실에 가려면 I suggest taking the stairs. 이 계단으로 가는 걸 제안드려요. I suggest taking the bus. 버스 타는 걸 제안해요. I suggest taking the train. 기차 타는 걸 제안해요. 계단, 버스, 기차에 모두 너가 붙어요. 하지만 To get to Dr. Smith's office, I suggest taking a car. 차 타고 가는 걸 제안드려요. I suggest taking a bike. 자전거 타는 걸 제안드려요. I suggest taking a taxi. 택시 타는 걸 제안드려요. 차, 자전거, 택시에는 너가 붙지 않았죠. 그 차이는 바로 너가 붙는 운송수단은 항상 정해진 루트를 다닌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the bus라고 하면 그건 특정한 차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루트를 통해 특정한 목적지를 가는 버스를 말한다는 걸 듣는 사람도 아는 거죠. 이렇게 계단, 버스, 기차 모두 정해진 루트로 정해진 목적지에 갑니다. 반면에 차, 자전거, 택시는 정해진 루트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자동차, 자전거, 택시가 어떤 건진 내 눈앞에 특정한 대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를 말할 땐 the car가 아닌 a car라고 합니다. 바이크랑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드디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너가 관용적 표현에 쓰이는 또 다른 경우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 병원 다녀왔어 라고 하면 이 말은 내가 어떤 특정한 병원 건물에 다녀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도 그런 뜻이라는 걸 알고요. 병원뿐 아니라 가게를 갔다는 건 그곳에서 물건을 샀다는 뜻이고 은행을 갔다라는 건 그곳에서 은행 업무를 봤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hospital, store, bank, park 이 장소들에 너가 붙는 이유는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가리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 메리가 병원에 간 이유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춤을 추러 간 거라면 Mary went to the hospital to dance 라고 하지 않고 Mary went to a hospital to dance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같은 맥락으로 Mary went to the desk의 the는 앞에 문장들의 너와는 달라요. 이때 너는 책상의 특정한 기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책상 자체를 의미하니까요. 이때는 특정한 책상을 지칭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책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 책상으로 가는 일 자체가 일상적으로 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가 붙는 관용적 표현에 대한 또 다른 재밌는 해석도 있어요. 처음 사람들이 go to the hospital, go to the store, go to the park 이와 같은 말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은 병원, 가게, 공원, 은행 같은 장소가 한 마을에 하나씩만 있었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마을의 유일한 곳이었던 거예요. 마치 태양이나 달처럼요. 그래서 이 장소들 앞에 너를 붙여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보면 on the radio와 on TV의 차이가 설명되기도 해요. 라디오의 경우 on the radio, on radio 둘 다 사용 가능하지만 TV의 경우에는 on TV만 가능한 이유 말이죠. 라디오가 처음 생산됐을 때 라디오는 비교적 각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표현으로 on the radio, 즉 너가 붙여서 집에 있는 그 특정한 라디오에서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고 그게 지금까지 관용적 표현으로 굳혀졌다라고 해요. 반면에 TV는 라디오만큼 각 가정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특정한 TV란 의미의 on the TV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따라서 on the TV가 아닌 on TV가 관용적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가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 가설에도 불구하고 관용적 표현과 함께 쓰이는 너에 대해선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앞에서 봤던 표현들은 모두 더가 쓰였지만 그와 비슷하게 일상적이고 루틴화된 다른 표현들, 예를 들어 go to bed, go to church, go to school, go to college, go to class 이런 표현들은 관사가 아예 없는 등 아직 모든 규칙성이 다 규명된 건 아니에요. 게다가 같은 영어권이라도 미국에서는 go to the hospital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go to hospita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말하는 이가 이야기하는 대상을 의도와 맥락에 맞게 듣는 이가 정확히 알아차릴 경우 그 대상 앞에 너를 붙인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도 이 한 문장으로 표현 가능하겠죠. 오늘 긴 시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그 노력만큼 가져가시는 건 많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물론 추가 질문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참고한 논문은 영상 정보란에 올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